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가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의료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의료 수가라는 말이 가끔 나오죠. 여기서 수가가 무슨 뜻이고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네, 그리고 쌀, 수매가. 수매가도 얼핏 보면 수가로 보입니다만 낱말이 완전히 다른 낱말이다. 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평가를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낱말만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가, 의료 수가, 특히 의료 수가 할 때 숫자는 갚을 숫자다. 가는 값가짜다. 제가 왜 이 말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신문을 보는데 한자로 수가를 해놓고 가로 해서 쓴 한자가 다르더라. 기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쓰는, 물론 대체로 맞게 씁니다만 가끔 특별히 가로에서 써놓은 글자가 좀 잘못 적었다라는 것을 보고 한번 이 낱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갚을 숫자다, 값가다, 네, 갚는 값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갚을 숫자는 닭 이유에다가 고을주자, 발음이 고을주에서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갚는다. 그리고 값은 이렇게 사람인과 이것도 값가다. 이것 그대로는. 그리고 장사고다.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매겨지는 값이 가격이다. 값이다. 그런 말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어사들 보니 수가는 보수로 주는 대가다. 수라는 것이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보수로 주는 대가를 얘기한다. 그리고 또 특히 의료행위 따위에 보수로 주는 돈을 수가라고 한다. 상당히 이 수가란 낱말이 보수로 주는 대가를 전부 수가를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에 보수로 주는 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히 의료수가라고 한다. 그렇죠?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보자는 갚는다. 수도 갚는다는 뜻이에요. 고맙게 해준 데 대하여 보답을 하는 것을 보수라고 한다. 또는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그렇죠? 의료수가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주는 돈을 이제 의료수가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의료수가라는 것을 조금 특별히 한번 찾아보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험공단에서 받는 비용의 합을 말한다. 받는다고 했으므로 의사 또는 병원, 의원 그런 기준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환자와 보험공단에서는 내고 지출을 하고 받는 것은 이제 병원이나 의사가 된다. 그런 비용의 합을 말한다. 진료, 검사, 입원, 수술 및 처치, 약제와 치료 재료, 예방, 재활, 간호, 이송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고 고시한다. 흔히 심평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높느냐, 낮느냐, 이런 논란은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받을 숫자를 쓴, 말하자면 낱말은 그냥 값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아주 평범한 낱말이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숫자가 받는 숫자, 받을 숫자의 뭐로 좀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수가라고 써야 될 곳에 이 숫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나온 것입니다. 변호사가 과잉이 돼서 많이 늘어났죠. 과잉과 수가 하락, 변호사가 받는 가격이 하락됐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물론 결국은 돈을 받게 되지만은 이것은 수임료다. 변호사가 수임 계약을 하고 거기서 받는 대가를 수임료라고 한다. 그리고 의료수가 이렇게 받을 숫자 하면 의료수가 제도에 개편할 때는 이 수가는 이것이 아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갚을 숫자를 쓴 수가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수매라는 그런 말도 가끔 접합니다. 거두어서 사드린다. 이 숫자가 거둔다는 뜻이에요.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서 사드리는 것을 수매라고 한다. 그때 하는 가격이 이제 수매하는 가격이 수매가가 되겠죠. 예를 들면 추곡 수매다. 그렇죠? 그래서 수매가는 거두어 사드리는 가격이다. 우리나라에는 추곡 수매가라는 게 있죠. 추곡이라는 것은 물론 가을에 거둬들이는 수확하는 곡식을 얘기한다. 추곡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량의 벼를 사들이는 가격, 그것이 추곡 수매가라고 한다. 네, 이것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매가 또는 수매가격이라고 한다. 그렇죠? 물론 수가와는 완전히 다른 글자고 다른 개념입니다. 배수라는 말은 이제 또 가끔 할 수 있죠.
어떤 물건을 사서 넘겨받는다. 이 숫자는 받을 숫자이므로 사서, 몇 자는 산다는 얘기죠. 사서 물건을 받는 것을 매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 토지에 대한 매수 의향이 있다.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매수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보니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 낱말이 나오지 않고 고려대 국어 대사전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는 나온다. 이때는 조금 말하자면 이것도 좀 전문용어라고 볼 수 있다. 딜러, 정권시장에서 딜러가 설정한 정권의 매수 가격을 얘기한다. 내가 얼마에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는 정권 거래소 그렇죠. 매매 거래는 경쟁 매매에 의거하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죠. 네. 이때 수요하고자 하는 척, 사고자 하는 척, 수요 측에서 본 가격, 그것이 이제 매수가가 된다. 반대는 물론 이제 매도가가 되겠죠. 이것은 공급 측에서 본 가격이 이제 매도가가 된다. 이런 경우에 매수가를 쓸 수 있다. 또 숫자가 좀 다른 거둘 숫자를 쓴 매수가 있다. 그렇죠? 이건 물건을 사들인다. 앞에서 본 매수의 숫자는 받을 숫자인데 여기서는 거둘 숫자여서 이것은 물건을 사들인다. 이때도 매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매수가라고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란 말은 쓸 수 있다. 금품이나 이 매수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으로 남의 마음을 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걸 사람을 매수한다. 그렇죠? 그때도 이러한 글자를 쓴다. 거둘 숫자를 쓴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나와서 좀 복잡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낱말의 주제어가 수가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지금 특정화되어 있다. 특히 의료 수가를 얘기할 때 쓴다. 수가락 하면 이제 의료 수가다. 그 외에 수가라고 쓰는 것은 다른 것을 붙여서 숫자와 가짜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일반 용어로서의 수가는 쓸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잘 한자로는 잘 쓸 일 없겠죠. 그냥 받는 돈 대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숫자와 가짜가 들어가는 것은 좀 의미가 조금 다르다. 수매가 그렇죠. 수매가 추곡 수매를 할 때 수매하는 가격 사서 거두드리는 그런 가격이다. 또 매수가 매도가는 정권시장에서 그렇죠. 사고자 하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본 가격이 이제 매수가다. 그리고 공급하고자 하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가격은 이제 매도가다. 그래서 매수 가격, 매도 가격이라 할 수는 있다. 그리고 매수 가격. 자, 이것은 이제 거두어 드린다, 매수한다, 무엇을 물건을 사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은 매수 가격이다. 자, 글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갚을 수다. 그렇죠? 갚을 수. 좀 어렵습니다만은 글자가 사실은 떼놓고 보면 다 아는 글자다. 그렇죠? 갚는다, 보답한다. 또 잔을 돌린다, 술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 뒤에 낱말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응대한다. 그리고 배상하고 변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보수한다. 보수. 그렇죠? 보수.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갚는 금액. 그것이 급여 같은 것. 그런 것을 보수. 그렇죠? 응수한다. 예. 상대가 어떻게 해오는 데 대해서 내가 그에 맞추어서 대하는 것이 응수한다. 또 이제 이 숫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낱말이 수작을 부린다. 수작이라는 말이 있죠. 수작.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 것. 예. 작도 술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예. 술을 따라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권거니 잡거니 하는 것을 수작이라 한다. 내가 여기 나온 것은 너와 수작이라도 해보자고 왔지. 이건 술잔 한 잔 기울이자는 그런 뜻이다. 그리고 또 말을 주고받는다. 수작을 뜬다. 술잔을 기울이려면 한 잔 하시게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또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제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러는 것. 엉뚱한 수작을 부리지 마라. 엉뚱한 수작을 부린다. 할 때 수작이다. 그때 이 갚을 숫자를 쓴다. 그리고 헌수라는 것이 있다. 헌은 드린다. 드린다. 그것은 헌수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술을 드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술을 드린다. 또 목숨 숫자로 쓴 헌수도 있다. 목숨수 같은 뜻이다. 비슷한 뜻인데 왜 여기는 목숨수를 쓴 것은 주로 환갑잔치 따위에서 주인공에게 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 올리는 것을 헌수라고 한다. 위의 것은 일반적으로 헌수를
술잔 올리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특히 잔치, 특히 생일잔치 같은 데 올리는 술을 얘기한다. 그리고 생일잔치뿐 아니라 특히 환갑이라든지 칠순, 미수, 백수 같은 특별한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더욱 무병장수하기를 비는 뜻으로 당사자에게 술잔을 올리는 것을 이제 헌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사실 술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유자는 술을 뜻하죠. 여기는 술을 뜻하는 글자는 없습니다만은 같이 술을 올리는 의미로 쓴다. 갑가자. 갑가자는 속자로는 밑에 조개패를 뺀 글자. 그렇죠. 이것을 속자로 많이 쓰죠. 가격이다. 가치다. 네. 가격과 가치가 좀 다르겠죠. 네. 대가. 네. 주가다. 네. 평가. 평가. 이 평가는 평균값을 얘기하죠. 평균값. 이것은 어떤 평하여 값을 매겨서 나오는 그런 매긴 값이다. 이것은 평균값이다. 염가는 싼 값이다. 그렇죠? 헐가도 싼 값이다. 헐하다 할 때 이렇게 쓴다. 감가는 가격을 이렇게 말하자면 줄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감가. 감가상각이라고 할 때 많이 합니다. 토지를 제외하고 어떤 그 부동산 같은 것을 볼 때 기계다. 기계를 오래 쓰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만큼 이렇게 상각이라는 것은 보상해 준다는 그런 뜻인데, 그만큼 회계장부에서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한다. 동가 홍상이다. 그렇죠? 같은 값이면 다 홍침하다. 이런 뜻으로 쓴다. 그리고 이 고자, 그리고 이것이 값을 뜻하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는 고요를 얘기한다. 특히 앉아서 하는 장사, 좌상, 안전장사를 얘기할 때 이 고자를 쓴다. 그래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상고라는 낱말을 접할 수는 있습니다. 좀 전문 서적을 읽으면. 장사하는 사람을 상고라고 한다. 이 상고의 고자는 값을 뜻할 때는 가라고 하지만 성씨로 쓸 때도 가라고 한다. 가시, 우리나라에 보니까 소주 가시, 태안 가시가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여기서 소주는 이제 중국의 소주다. 이렇게 되죠. 이제 오늘 수가, 수가라는 낱말이 인터넷 지상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의료 수가를 줄여서 수가라고 많이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